자, 이별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상대방도 과연 내 생각을 할까? 자, 이게 정말 많이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후폭풍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나 상대방을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도 과연 나를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자,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별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많은 양의 기억을 저장하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를 6년이나 다녔잖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때 어땠나를 생각하면 사실 이 6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많은 추억이 뭐 따지고 보면 있긴 있겠지만 6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에 빗댈 만큼 많은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을 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단편적인 기억, 즉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그런 기억과 영화처럼 비디오의 형태로 남는 기억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디오의 형태로 기억에 남는 수가 이 단편적인 사진처럼 남는 기억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에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당시에는 좋은데, 이게 기억으로 저장을 하려니까 이 용량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저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사진과 같은 장면으로 우리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단편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조각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단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단편 기억이 어떤 원리로 생기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요 단편 기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사랑이 왜 기억에 남을까요? 어린 시절에 운동회 날에 먹은 그 자장면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까요? 바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우리가 그 당시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영화를 그렇게 자주 봤어도 꼭 가슴에 남는, 감명 깊게 남는 영화가 있고, 분명히 봤는데도 봤다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영화가 있죠. 연애 상황에 대입을 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과 연애 초기 풋풋했던 시간들은 거의 기억에 아직까지도 시간이 지나도 잘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애 초기에는 사소한 것들도 우리에게는 뭔가 큰 자극으로 다가오겠죠. 자, 근데 상대방과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좀 편해지고, 데이트 코스는 굉장히 좀 단순화되고, 더군다나 집에서만 쉬는 그런 시간만 많이 보낸 커플이라면 이별하고 나서 서로의 기억 속에 이 많은 장면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후폭풍을 가늠할 때요, 상대방이랑 본인이 어느 정도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가 후폭풍이 올지 안 올지를 예상하는 그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단편적인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은 내가 많이 생각나고 이별한 이 순간에 나를 떠올리고 있을 가망이 많게 되는 거죠. 즉, 상대방이랑 얼마나 많은 자극을 함께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다양한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뭔가 뮤지컬을 보는 게 낫고, 여행을 많이 다니면 뭐 이러면 좋죠. 이게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뮤지컬을 보면서 받는 자극, 여행을 다니면서 받는 자극, 이런 것들이 크죠. 근데 그걸 상대방과 함께 했다 보니까 그 자극들이 상대방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연애 기간 중에 많이 하면 좋지만, 막상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요, 이게 뭐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게 뭐 쉽나요? 뭐 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상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떠오를 만한 건덕지를 많이 남겨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선물을 줄 때도 화장품이나 이런 소모품을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뭐 무드등 같은 것을 선물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옆에 그림을 띄운 것처럼요, 이렇게 무드등도 일반적인 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특별해 보이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저 무드등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나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앵커링과 트리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요, 작은 부분을 보고 대상 전체를 떠올리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귤을 보고 뭐 제주도를 떠올리고 뭐 음악을 하나 듣고 그 뮤지션의 뭐 다른 음악들이나 혹은 뭐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여기서 귤은 트리거, 즉 방아쇠가 되겠고, 제주도는 앵커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연애 중에 이 트리거를 많이 심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화장품을 사러 가서 뭐 그냥 화장품만 사고 나오는 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장난 삼아서 뭐 화장품을 발라주고 뭐 장난을 친다던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기억에 많이 남겠죠. 환경이 사소할지라도 상대방과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들을 많이 쌓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이 일상에서 나를 떠올릴 트리거가 많아지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떠올리게 될 소지도 많아지는 겁니다. 자, 재회를 할 때도 이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상황에 맞게 뭐 적절하게 상대방이 나와의 이런 단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법한 사진을 SNS나 뭐 카톡 메인 프로필이나 이런 곳에 이 트리거로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것도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연애를 할 때 어떤 방식이든요, 자신의 여건에 맞게끔 상대방한테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상대방 기억 속에 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기억에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